네, 그럼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기업 구조조정 얘기, 특히 해운업계 얘기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마침 정부가 오늘 아침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조조정 방향, 정부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해운업계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정부는 그동안 조선과 해운, 철강과 건설, 석유화학 등 이 5개 업종을 경기 취약 업종으로 꼽고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해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공개 경제 현안 회의인 서별관 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방금 전에 범정부 기업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틀을 설정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부는 대규모 부실을 안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다만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기업 간의 통폐합, 즉 빅딜에 관련해서는 당분간 계획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 조정 등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방금 나왔었던 용선료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적절한지 적절 안 한지도 분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선료 협상이 중요한 거고 사실 계속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용선료 부담 때문이잖아요.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들로부터 배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빌린 배값, 즉 용선료로만 연간 현대상선이 2조 원대, 한진해운이 1조 원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비용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들의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상황으로선 이들이 이 용선료 인하 협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또 백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글로벌 해운 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이들이 용선료 인하와 또 사채권자 채무 조정 등에 성공하게 되면 정부는 추가로 12억 달러 규모의 신조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용선료 협상 인하가 제대로 됐을 때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5월에서 6월까지는 이 상황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선업 얘기가 해운업보다 덜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도 참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조선업 빅3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은데요. 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해양을 삼성과 현대에 쪼개 팔거나 그 3사에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 일부 해양 플랜트나 방산산업 사업 부분을 떼내서 3사에 있는 걸 각각 떼내서 하나의 별개 기업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이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조선 3사에 대한 빅딜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임종용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빅딜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채권단 관리에 있는 대우조선이야 상관이 없지만 삼성이나 현대의 경우는 주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 합쳐라 줄여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강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다만 채권 은행을 통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현재 채권단으로부터 4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아서 네. 지금 자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감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 말까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경영 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 실시해서 추가적으로 얼마의 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줄여야 하는지 등을 좀
분류해내겠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2019년까지 대우조선해양만 만여 명을 줄이겠다는 인력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인력 감축 구조 조정을 해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갑자기 좀 궁금해진 점이요.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주도하는 빅딜은 시기상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방점을 정부가 주도하는 에 찍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빅딜은 없다에 찍어야 되는 건가요? 만약 민간이 주도하는 빅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빅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과 현대 수뇌부에서 의견을 교류해서 예. 일부씩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인수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개별 기업이 민간 업체들이 개별 협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 중대한 경영 결정을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분명히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예, 우리도 이것은 좀 나눠야 될 것이요.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자율협약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역시 채권단 손으로 결정권이 넘어갔지만 조선업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채권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다 보면 항상 또 나오는 것이 일자리 대책인데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하고 일자리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참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나요? 네, 산업계에서는 조선과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으로 3만 명에서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조선과 해운업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또는 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생계 지원 자금이나 재취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대략적인 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조선과 해운업계 지원으로 지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만 21조 원대의 부실을 안고 있고 이들이 좀 무너질 경우에 은행들이 줄줄이 좀 타격을 그렇죠. 입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자본 확충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역시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금융위원장의 발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야기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안 기업의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 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그리고 회사채 시장의 안정, 실업, 협력업체, 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들어봤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뭐가 될 것이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권단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빗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정부 주도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운업계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1, 2위 해운업계를 퇴출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둘 다 살리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또 나오는 것이 빗질 내용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한진해운도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단계입니다. 네. 지금 채권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도 채권단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이 정부가 되는 셈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용선료 인하 협상에 실패하고 사채권자들의 그 채권 만기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후 이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회사가 두 곳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에 지금 현재 두 회사가 글로벌 해운 동맹에서 각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회사의 지위가 박탈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닦아놓은 백길이 줄어드는 네.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채권단이 대규모 부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겠고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좀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동맹 얘기나 부실에 대한 부담감이나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때문에 지금까지 해운업계 인력 구조 조정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제적인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해운업계의 전체적인 기업 구조 조정이 과연 어떤 방향과 함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